코로나19가 발발하게 되면서 가장 초를 다투어 맞서 싸워야 했던 곳은 다름 아닌 의료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의료 살펴봅니다. 코로나19로 본 대한민국 의료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종훈 고대 안암병원장님과 함께 하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병원장 박종훈입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저 이후에 세 분의 연자들은 주로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이고요. 저는 좀 약간 좀 결이 달라서 과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 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스코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이 굉장히 찬사를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하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의료 문화 또는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긍심도 갖고 뭐 그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코로나 이런 그런 감염병을 우리가 대처를 잘하는 거,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이후에 어떤 데이터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뭐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볼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관리가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그런 우수성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이 특정 분야에 있어서만의 결과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의 결과가,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그런 영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제를 하고, 그것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정부의 역량 때문인가? 정부의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정치적인 면까지도 이제 고려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초기에 그 잘못된 예측과 혼란을 일으켰던 것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이게 정부의 역량 때문인가라는 또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 준비된 우수한 의료 시스템이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초기에 보게 되면은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혼란이 상당히 많았죠. 의견도 분분하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19라는 그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이게 지금 우수한 의료 시스템인가, 그런 거에 대한 또 의문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진과 국민의 민도,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의료진들이요, 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또 그런 현상이 있고, 또 국민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비교적 통제가 잘 된다는 점도 좀 있습니다. 사실 대구에서 큰 감염 사태가 났을 때 전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거기 달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은 명령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많았죠. 어떤 그 이후에 이제 또 개인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진과 이제 국민의 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사회 문화죠. 이게 뭐 유럽 문화 같으면은 개인의 인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비중을 두기 때문에 강제로 마스크를 쓰게 한다든지, 강제로 격리를 한다든지, 또 확진자가 발견됐을 때 동선을 뭐 전부 다 익스포저 시킨다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비교적 우리는 이런 뭐 마스크를 쓰는 문화라든지 그동안에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제 많은 민족과 인종이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좀 단일화된 그런 문화 체제라는 거.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메르스 사태라든지 사스 사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경험이 있죠.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의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런 부분을 보고서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이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그 사회가 합의된 목적하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유럽식 사회주의적 문화, 또 미국식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그런 의료 문화가 이제 특별히 대별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어중간한 이제 이런 면을 보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그 사회 국민들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어떤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우수하고 어떤 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니까 유럽식 사회주의적 의료가 아주 형편없더라. 또 사실 또 그렇게만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미국식 의료는 왜 저렇게 망가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단언하건대 제가 볼 때 단언하건대 이번에 코로나19는요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운 속에는 우리들의 역량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가 아니라 굉장히 운이 어쨌든 좋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이제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가 운이 좋을 것인가,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와 비슷한 그런 감염병 사태가 도래했을 때 과연 그때도 지금처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 그 전에 제가 운이 좋았다라고만 표현하면은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사실 운이라는 것도 능력이라든지 경험에 따라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는 될 수 없는 건데, 저때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이러한 그 좋은 결과가 오는데 좀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전에도 했는데,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을 지금은 이제 일반 의료기관으로 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모든 확진 가능한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일반 환자들과 섞여가면서 병원에 와서 확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시스템이다. 감염 가능성, 확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일반 병원에 오기 이전에 이제 보건소라는 그런 퍼스트 라인에서부터 이게 걸러져 가지고 일반 병원으로는 코로나19와 무관한 환자들이 들어오고,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 전문 치료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예 처음서부터 퍼스트 라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병원을 거쳐서 이것들이 처리돼 가는 과정에서 메르스 사태보다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일부 병원들 안에 일반 환자들이 섞여가지고 감염병 환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들은 아직도 우리의 감염병 대응 대책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로 노는 정책 당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게 병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제가 이거를 좀 진도지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병원이 감염병의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되고 다시 재오픈을 하고 이런 것이요, 이거 지자체 단체장에게 이게 또 권한이 가 있고, 마스크만 해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 식약처 이렇게 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도 과연 이런 재난적인 상태의 감염병 상태에서 과연 우리의 시스템이 아주 일관되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선제 방어라는 것은 사실 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현장에서 에러를 겪으면서 지탄을 받으면서 거기서 경험한 체득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시스템 만들고 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그 전투 지휘 체계라든지 또는 이런 그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던 것이지, 처음서부터 철저하게 뭐 방역 시스템이 가동됐다든지 전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든지,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예방이 가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어떤 제도적 개선은 있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들을 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이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조만간 종식이 되겠죠.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조금씩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의료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격 의료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든지, 또는 오늘 제가 봤더니 이제 의과대 학생 수를 정원을 늘려야 된다든지, 또는 한편으로는 뭐 감염병과 대응되는 그러한 시스템에 또는 그러한 의료 인력을 뭐 양성시켜야 된다든지, 공공병원을 늘려야 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을 보고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근데 그것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하에서 논의되지 않고 어떤 한 부분에, 한 이슈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한다면 분명히 실패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한 포인트만을 건드려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지향하는 올바른 선진화된 의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청사진이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의료가 지향하는 바는 어떤 식의 의료 시스템인지를 단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그 어느 부처에서도, 심지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정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이런 식의 의료제도 저런 식의 의료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마구 훼손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 현장에 있는, 또는 교육자로서의 제가 볼 때 도대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의료 시스템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공공의료적 관점에서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 최신의 의료,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건지에 대한 것에 대한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국민의 눈치를 보고, 위정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때그때 법안이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의료사회, 우리 의료제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화두는요, 사회주의적 의료입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 계속 20년 동안 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슈는 상관없이 시장경제 중심이 미국식 의료제도에 가까운 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앞에 것이 좋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 논다.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의 제도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 있죠. 그것은 우리 사회랑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공허한 메아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유럽도 미국도 코로나19에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졌던 건데, 이것이 그 사회의 의료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 협조라, 이런 것들의 문제인지, 뭐 그런 것들이 어디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분석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자는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은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가 굉장히 좋은데 유럽에서 붕괴됐던 이유는 유럽에는 그 고령 환자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또 굉장히 이념 편향적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나와봐야 알지 않은 것들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의료제도 자체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합의된 제도를 가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위정자들이나 또는 일부 학자들의 이념 편향적인 제도를 끌고 오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요, 누더기가 돼가고 있어요. 누더기가. 정말 이렇게 누더기식의 의료제도,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의료제도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사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라고 외국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료인들의 힘이라고 보지, 우리 제도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번 코로나19를 끝나고 나서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만 우리가 들여다보지 말고 과연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지향하는 의료의 모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은, 자, 이제부터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대 정원이라는 것을 늘린다는 것은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것이고, 그 의과대학 졸업한 졸업생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보건의료라든지 공공의료에 매진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것들은 뭐 의사들의 의료인들의 숫자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포함해서 정말 100년 대계의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우습게 즉흥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제가 보면은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하는 게 맞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가 하는 게 맞고, 법무부 장관은 법조인이 하는 게 맞는데, 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이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복지부 관련된 그런 보건의료 관련된 수장이 보건의료 전문가가 됐던 케이스는 그렇지 않고 비의료인이 했던 것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유독 의료인만이 의료 관련된 것만, 비의료인이 뭐 장관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모든 것의 결정권자, 행정의 수반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와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가 가야 되는 청사진을 한번 좀 우리가 좀 만들어 보자. 100년 대계를 보고 한번 좀 만들어 보자. 100년 대계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의료라는 거, 정말 우리 의료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현장에는 제가 볼 때 우리 의료는 이미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되게 좋은 의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병원장으로서 느끼는 우리의 의료는 싼 의료도 아닙니다. 비용 대비 저효율의 그런 그 의료로 전락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의료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의 경쟁 엄청나게 필요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경쟁 관계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대응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마스크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의료진들이 물불안거리고 달겨드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관련된 공무원들, 식약처라든지 복지부에 이 관련된 공무원들, 보건소도 그렇지만 밤잠을 안 가고 안 자고 정말 의료진들과 함께 했어요. 그분들에 대한 노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의 노고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끝내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세 분께서는 코로나19 관련된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의료 전반을 한번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유튜브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질문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온 질문은 없어서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